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허태입니다. 책과 신문 속에 부가 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책, 신문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너무나 홍수 같은 정보들이 많은데요. 6.17 정보부터 시작해서 21번째 정책을 냈으니 요즘은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시대고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말이죠. 더욱더 전문가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또 많이 하니까 안목을 키워드리게끔 이 대부도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이 전문가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판단을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시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고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움직이십시오. 레디, 액션! 자, 오늘의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길잡이, 우리 부동산을 아주 쉽게 이지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지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또 오늘 통 큰 언니답게 통건물을 또 위주로 해주시니까 네. 통 큰 언니답게 또 어떤 지역을 또 분석해 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입니다. 네네. 지하철은 1호선, 5호선, 신길역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고요. 인근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 종합병원 같은 이런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역의 근로자 수요뿐만 아니라 이 여의도나 강남권, 이 직장인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임차 수요 굉장히 풍부하겠고요. 이 지역의 이 신안산선이나 경전철 개통 같은 이 교통 호재에다가 뉴타운 개발 사업과 같은 지역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향후에 상당한 지역 가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거 수요가 상당히 많고 또 개발 호재가 많은 신길동의 모습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은요. 1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신길역 역세권 지역으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풍부한 곳입니다. 특히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명하고요. 대표적으로 여의도 금융타운과 목동, 마포 업무지구가 있는데요. 접근성이 좋아서 직접 근접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는데 영등포역 주변으로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 성심병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래 가치를 올려줄 개발 호재가 풍부합니다. 신안산선 개통과 상습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 제물포 터널의 지하화로 교통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고요. 특히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으로 향후 가치 상승이 더욱 기대되는 영등포구 신길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모습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호재에다가 뉴타운 개발 사업 등 이런 영향으로 향후에 지역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 통건물, 원룸과 주인 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이런 통건물 주택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을 도보 6분 내로 이용 가능하겠고요. 규모는 지상 1층에서 5층으로 대지 면적 약 152제곱미터, 연면적은 약 330.5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 지역 시세는 약 16억 5천만 원에서 17억 원, 예상 실투자금은 6억 8,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꿈이죠. 원룸과 또 주인세도 이루어진 5층의 통건물 추천해 주셨는데, 자, 투자 가치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어떻게 됩니까?
네, 행정구역상으로 영등포구 신길동입니다. 네네.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많은 개발 계획으로 상당히 주목해봐야 할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하철 1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 역세권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영등포라든지 여의도, 구로, 또 반포까지 이런 업무 밀집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네네네. 게다가 중심 업무 지역으로 이동 시간 투자 대비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네네. 이 합리적인 소비를 선호하는 직장인이라든지 학생 임차 수요를 흡수하기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1, 2인 가구가 생활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세권에다가 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백화점, 그리고 대형 쇼핑몰, 영화관, 또 종합병원, 거기다가 생태공원 같은 이 녹지 공간까지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으로 거주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임대 사업지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 지역은 이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 신안산선 경전철 개통 같은 이 지역 개발 호재로 전체적으로 지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길역 주변의 전월세가 왜 이렇게 공실 위험이 없는지에 대해서 입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가장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중심가 그리고 당산,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 슬럼화된 지역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 영등포가 지금은 교통망 확충, 지역 개발 등으로 재정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선 호재 중에 가장 큰 중심이 교통 호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신안산선 개통입니다. 안산에서 광명, 구로, 여의도 그리고 서울역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노선 대부분이 환승역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여러 업무 단지들을 끼고 지나가는 노선으로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구간이 30분대로 1시간 이상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영등포구 경유철도인 경전철 신림선 개통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이 노선은 색강역에서 서울대역으로 그간 불편했던 신림에서 여의도, 남북 간 이동을 상당히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또 서울 서부에 신설되는 이 서부선 경전철과도 이어질 계획인데요. 여의도에서 신촌 그리고 서울대로 접근이 불편했던 이런 노선이 바로 연결이 되면서 이 해당 지역 이동이 상당히 편리해지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지하철 외에 도로도 개선이 되는데요. 이 극심한 교통 정체 구간이죠. 이 서부 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완공이 채 1년이 남지 않았는데요. 네네. 이로 인해서 교통이 획기적으로 원활해지겠습니다. 지상 공간은 공원화시키면서 지역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으로 지역 개발 호재입니다. 영등포구 내에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이 진행 중인데요. 계획 인구 약 2만 5천여 가구의 굉장히 큰 규모의 개발 사업입니다. 기반 시설이라든지 환경 조성으로 영등포 전체적으로 지역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더해서 신길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근의 노후된 지역 개선 효과까지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호재의 수혜를 바로 인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향후에 이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님께서 이게 말하듯이 처음에는 또 입지를 얘기하고 거기에 교통 호재를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목을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문가가 어떻게 얘기하나 이런 곰곰이 한번 보시고 또 영등포를 직접 또 가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 가격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길동 통건물 가격 시세 다시 정리해보면요. 매매 금액은 16억 5천만 원에서 17억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주변 시세 반영한 임대 예상 금액은 총 보증금 약 7억 6,500만 원에 월 임대 수익 약 413만 원입니다. 대출은 약 2억 원가량 가능한데요. 실투자금 6억 8,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 가량으로 월 약 413만 원의 수입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 통건물에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등포구 통건물 시세는요. 16억 5천에서 17억 예상하고요. 전월세 임대 보증금과 대출까지 활용을 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6억 8,500에서 7억 3,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 영등포구에서 이제 통건물을 봤을 때 네. 뭐 또 주의해야 할 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라든지 교통 호재 이런 지역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을 직접 가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그럼요. 내에 네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그 비율이 1인 가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옵션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통건물을 볼 때 정말 직접 임장이라 그러죠.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세요. 자,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자, 다음 지역은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네네. 지하철은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이용이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고요. 인근에 여러 가지 이 대형 마트라든지 공원, 영화관 같은 이런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1, 2, 3차 산업단지의 근로자 수요 상당히 굉장히 풍부하고요. 이 지역이 신안산선 개통 예정 지역으로 향후에 상당한 지역가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G밸리의 배후 주거인 독산동. 독수리의 독자와 한문이 똑같은데 한번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은요.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향후 신안산선 개통의 직접적인 수혜지로 초역세권의 입지적 가치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서부 간선도로와 남부 순환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여기에 강남 순환 고속도로까지 개통하면서 서남권 최고의 교통요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약 16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G밸리의 배후 주거지로 임대가 안정적이고요. 중공업 지역 개발로 인한 주거 환경 개선과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신안산선 개통과 같은 교통 호재까지 앞두고 있어 미래 가치가 높은 금천구 독산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용의 물건을 또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독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단지들이 인근에 확정이 되면서 상권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종상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주택 유형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추천 유형은 상가주택으로 저층부 1, 2층은 통상가로 이루어졌고요. 상층부 3층에서 7층은 1.5룸과 3룸 주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규모는 지상 1층에서 7층으로 대지 면적 약 158제곱미터, 연면적은 약 396제곱미터입니다. 이 지역 시세는 약 26억 원에서 27억 원이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6억 4,800만 원에서 6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종상향이라고 하면 1종에서 2종으로, 2종에서 3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정부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군요. 네, 이제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상권이 넓어지면서 그 자리에 있던 준주거 지역에서 이제 상업 지역으로의 종상향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호재가 되면은 건물을 더 올릴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가 상승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입지 분석 바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독산동 지역 이전부터 낙후돼 있던 이미지가 상당히 컸던 지역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교통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상당히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추천드린 물건이 상가 주택인 만큼 주택으로서의 입지만큼이나 상가로서의 상권 분석 모두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이 지역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상가 운영이 보장된 위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교통호재 이목을 받고 있는 신안산선 개통 예정지, 독산역 도보권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지금 거리로 7호선, 1호선, KTX도 위치해 있습니다. 또 교통 노선도 굉장히 다양한 위치인데요. 시흥 IC,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강남 순환도로까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강남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단절돼 있던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는데요. 기존에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면 개통 이후 3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강남권의 직장인 수요 충분히 유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인근으로 보면 구로나 가산 등 이 대규모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1인 가구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주변의 대형 마트라든지 영화관, 관공서, 의료기관, 거기다가 녹지공간까지 생활 인프라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거주 만족도 상당히 높은 곳으로 임대사업하기에 또 향후에 직접 거주하기에도 손색 없는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쥐밸리 그 배우 주거지답게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신안산성 개통, 역세권 개발로 기대가 상당히 되는 지역인데 이 방면에 또 개발 호재가 또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지역 신안산성 개통 예정지라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하철 10호선이라든지 황금 노선 이런 여러 가지 별명이 많은 노선입니다. 이유를 보면은 노선의 대부분이 이 환승역으로 연결이 되고요. 환승역. 또 여러 가지 업무 산업단지들을 끼고 지나가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산에서부터 광명, 구로, 여의도 그리고 서울역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단지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을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 직장인 수요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노선인 신안산선 독산역이 들어올 입지입니다. 이런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지역은 노후 지역 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근로자 수요가 몰리게 되고요. 또 그 결과로 1, 2인 가구 임차인을 타깃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순환적인 패턴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 지역 준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서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시화된다면 상당한 지가 상승 효과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금천구청역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한 수혜를 바로 인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의 시세 차익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 여건과 인프라 확충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독산동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가주택의 가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산동 상가주택 통건물 매매 금액은 26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임대보증금은 12억 200만 원에서 12억 5,200만 원으로 월 임대료 수익은 400만 원 선입니다. 대출 7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 활용하게 되면 실투자금 약 6억 4,800만 원에서 7억 4,800만 원가량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천구 독산동 상가주택 시세 26억에서 27억 원이고요. 전월세, 임대보증금 대출까지 활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 6억 9,8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천구 독산동에서 상가주택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상가가 들어간 주택이라는 점에서 요즘 같은 대출 규제에서 확실히 자유로운 부분이 있겠고요. 이 건물이군요. 또 직장인 임차 수요도 상당히 풍부한 곳입니다. 공실 걱정 덜면서 높은 임대 수익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가 부분도 프랜차이즈 입점 같은 방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입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뿐 아니라 신안산성 개통, 금천구청 역세권 개발 같은 이런 지역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 곳입니다. 또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이 거론되고 있는 준주거 지역에 이 대지를 가진 주택이라는 점에서 가격 대비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물건으로 향후에 다양하게 운영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상가나 주택, 그런 임대 현황이라든지 주택 내부 옵션, 주차장 같은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 물론이고요. 향후 자산가치 상승분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께서 집을 사는 조건이 항상 지하철에 나와서 한번 본인이 걸어보고 딱 몇 분이 걸리는지 그걸 계산하고 그냥 위치만 보고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지연 전문가님 개인적으로 교통 말고 따로 또 두 번째로 보시는 게 있으세요? 뭔가 매입을 할 때?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임차인을 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느 정도 직장인 수요라든지 학생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의 그 수준을 고려해서 지역을 선택하시고 위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뭐 그 평수가 넓은 집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을 보실 때는 네. 자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그런 임차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지하철 옆만 그렇게 고집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어떤 주변 타겟팅을 보고 네네.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전문가 조언으로서 우리 대부도에서 많은 정보를 해주신 이지연 전문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해결 대부도 계속해서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패널로 나오면 제가 또 믿고 보고 듣습니다. 우리 김정현 이사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요즘 대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대책이 많이 나올 때 어떤 공부들을 이렇게 시작을 하나요? 대책에 따른 그 핀셋으로 찝어서 공부를 하죠. 그래요? 네. 다 외우시나요? 공부하면서요. 네. 또 외우기도 하고 그렇죠. 네. 요즘 솔직히 좀 헷갈리시죠? 네, 많이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는 그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은 어떻게 좀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 복잡할 때. 일단은 뭐 일반적으로 저희 뭐 전문가들도 상당히 이제 그 새로운 대책이 계속 나올 때마다 많은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는 TV를 통한 그 방송을 통한 그런 정보를 또 많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이 신문에 좀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은 네네네. 이 신문은 사실 저희가 그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저희 앞에 밥상 앞에 딱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도 이런 뭐 부동산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TV 시청하시고요. 또 세미나도 나에게 맞는 세미나 가셔서 공부하시고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대부도를 보시는 분들은 실행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지역 어디입니까? 네, 저희 신길역에 있는 상가를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전문가님이 아주 좋은 그 주택 네네. 다가구를 이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상가를 또 준비했기 때문에 좀 더 네네. 다른 물건이기 때문에 또 같이 한번 그 복습을 하시는 의미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지금 오늘 상가는 신길역에 있는 더블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네.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아파트가 앞으로 이제 216세대가 약 2년 5개월 후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매물인데요. 특히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택 어떤 재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상가들은 아직까지는 그 시세 형성을 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에 또 영등포 내에서 뭐 주택 외에 상가 쪽에도 또 둘러보시면은 네. 또 좋은 매물들 또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길역을 이용하는 대단지 아파트 인구와 또 거주 인구까지 해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은요, 1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신길역 역세권 지역으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모두 많은 곳입니다. 특히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명하고요. 대표적으로 여의도 금융타운과 목동, 마포 등이 있는데요. 소득이 높은 금융맨과 대기업 직장인들의 거주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영등포역 주변으로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 성심병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높고 상권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를 올려줄 개발 호재 풍부한데요. 신안산선 개통과 상습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 제물포 터널의 지하로 교통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고요. 자, 특히 정부에서 직접 나선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으로 향후 가치 상승이 더욱 기대되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전문가는 이곳에서 눈여겨볼 투자처 어떤 물건일까요? 네, 신길역에서 도보 초역세권 1분이 사실 채 걸리지 않습니다. 약 한 30초에서 40초 정도로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런 곳에서 이제 대로변에 있는 이런 작은 상가들을 만나는 거는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그 지하 6층부터 지상 20층, 총 26층의 이제 규모로 이제 앞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아파트 건물이고요. 216세대가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준공 시점까지 어떠한 그 중간에 어떤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영등포는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상가도 충분히 많은 좀 시세 차익 올려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전용 면적으로는 약 31.2제곱미터부터 그 외에 실평수 약 13평까지 또 이루어져 네. 있습니다. 네. 가격은 5억 6,700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 정도 시세 형성되어 있는데요. 약간 크기에 따라 금액 변동이 약간 있다는 점 참고를 또 하시고요. 월세 시 실투자금은 약 1억 7,700만 원에서 약 2억 6천만 원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현재 5억 6,700만 원 기준으로 소개를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부가세 이제 포함 가격을 이제 보신다면은 약간 6억 미만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부분은 다시 환급을 받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실투자금 약 1억 7,700만 원 정도부터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권이 또 얼마나 발달이 돼 있는지, 소비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입지 자세히 한번 알려주시죠. 네, 신길역은 일단 여의도하고는요 한정거장입니다. 도보로 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상가지만은 역과의 그 30초에서 40초 내에 거리를 두고 있고요. 여의도를 또 한정거장 정도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대로변에 또 상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거의 영등포 내에서도 좀 만나기 힘든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현재 그 여의도역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어떤 그 강남의 지하철 9호선까지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대로변에 바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그 대로변에 이제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현재 마곡이나 여의도, 용산, 종로 도심 모든 곳이 이제 이 신길, 영등포역 그리고 여의도역 이곳이 이제 주축이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상가지만은 어떤 요즘에는 이제 교통 이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단지 내 고정 수요로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월세를 많이 보시는 게 상가인데요. 지금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의 그 입지나 현재 이 매물이 있는 이 자리만 보시더라도 사실 월세 안정된 수익뿐만 아니라 어떤 그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의도라는 거대 업무타운이 앞으로 이제 개발을 또 이루고 있고요. 역시나 영등포 역시도 현재 모든 그 주택들이 모두 다 탈바꿈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상가 부분 역시도 주변에 많은 그런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길역 주변 아파트의 거주 인구와 또 주변 직장인들까지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자, 주목해야 할 또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오늘 상가는요, 바로 그 앞에 그 영등포 고가 다리가 있는데요. 현재 이 영등포 앞에 고가 다리가 굉장히 노후가 됐죠. 그렇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철거가 되고 이제 올해 말에 연말 정도에 철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미 이제 공사는 확정되고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는 그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그런 어떤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여긴 특히 이제 서울시청 광장이 약 2배 규모로 이제 공원이 들어설 계획이고요. 아, 그래요? 또 지금 여기 현재 상가 바로 앞쪽에 바로 고가가 있으면서 그 고가가 철거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가 역시도 이 앞에 이 공원에 대한 수요, 유동인구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그 1층 상가로서의 이미 그 집객력은 충분히 1층에서는 뭐 사실 우리가 샌드위치를 해도 망하지 않는 그런 자리다. 1층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앞에 그 공원까지 이제 형성이 된다면은 앞으로 왜 그 외부의 그런 유동 인구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의도 파크원 개발 사업이 이제 거의 준공이 완료되고 있고요. 네. 올해 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보권으로 한정거장 이동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현재 그쪽 그 개발 사업에 들어오는 그 직장인들, 이 직장인 수요들이 사실 여의도 안에 쇼핑센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영등포로 많이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신길역에 지금 앞쪽에 이제 공원화가 되고요. 이 앞쪽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상가에 대한 이 유효 수요는 아파트 내 단지 내 그 인구뿐만 아니라 여의도권의 인구까지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GTX 비노선이 또 여의도에 또 들어올 거고요. 역시 또 그 신안산선이 영등포에 여의도에 이제 정차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이 신길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지금 상가 안에서의 고정 수요뿐만 아니라 그 역을 이용하는 그런 인구들까지도 앞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영등포와 여의도 개발의 이제 최대 수혜지 중 이제 한 곳이 될 것이라고 또 보고 있고요. 특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역에서 사실 상가라는 거는 역에서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그 안에 수요로도 움직이는 게 상가인데요. 특히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개발 호재로 인해서 시세 차이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대부도가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좋은 게 네. 이 신길역에 위치한 상가를 분석하면서 여의도에 파크원이 생긴다는 어떤 얘기. 네, 네. 그리고 저 GTX 또 신안산선 사실 좀 흔하지 않는 노선이잖아요. 네네.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영등포에 또 로터리 고가가 철거가 되는구나. 네. 이런 정보도 들으니까 이거 상당히 일석이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떻게 또 가격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미리 물어보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또 상당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항상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입지가 좋고 모든 것이 뭐 완벽해도 사실 가격이 너무 업되어 있으면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죠. 지금 이 상가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 앞쪽에 바로 주출입구 옆에 있으면서도 네. 바로 1층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약 10평 안쪽에 그런 8평에서 9평 정도, 10평 정도 요 정도로 움직이는데요. 그런 작지만은 매매가가 지금 5억 6,800 정도 선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보통은 상가들이 뭐 대부분 지금 이 영등포나 강남 쪽, 뭐 송파 쪽 이쪽을 가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신길역에 지금 오늘 상가 뭐 전화를 또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매매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현재 뭐 2년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세 차이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나중에 이제 월세로 이제 다시 이제 임차 수요를 받으실 때도 네네.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는 점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고요. 네. 실투자금이 굉장히 또 합리적이죠. 네네. 2억이 좀 안 되는 금액에서 2억 네. 5천까지 그건 좀 큰 평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오늘 지금 이 평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평수 대비해서 이 가격 대비해서 약 한 1억 7,7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상가의 평균 매매가는 5억 6,700에서 6억 5천만 원이고요. 월세 임대 시 대출 활용하면 실투자 금액 1억 7,700에서 2억 6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끝으로 영등포동 상가를 볼 때
어떤 점을 또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일단 상가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상가들이 이 모여있는 이 프라자 상가가 있고요. 네. 이러한 그 생활 밀착형의 이런 상가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주변에 지금 인프라가 다 잘 돼 있다는 곳에 이제 상가가 입지를 한다는 그런 점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 216세대의 아파트 고정 수요가 현재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위에. 일단 뭐 월세하는 거나 여러 가지 그런 안정적인 수익 면에서는 충분히 제값을 해낼 것으로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는 앞으로 2년 5개월 동안의 그런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 사실 영등포는 계속적으로 5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집가가 상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약 2년 5개월 정도 후에는 이 주변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네. 있을까요? 부동산은 사실 상상력으로 돈을 버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약 이 건물이 들어오고 난 후에 약 2년, 3년 후에 주변의 변화, 여러 가지 주변의 그 개발 호재와도 맞물리는 그때는 또 한참 그 공원들이 이제 사업을 항상 진행을 하고 또 있겠죠. 네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로또 하나만 사도 우리가 상당히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차를 사고 무슨 집에 살고. 근데 뭐 어떠한 상가나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런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 상당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주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석할 지역 어디입니까? 네, 종로 5, 6가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네. 굉장히 부동산계에서는 굉장히 그 애증을 가지고 있는 네네네네. 그런 부동산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 네네네.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도 대부분 아파트에 지금 꽂혀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하지만 또 고객님들이 또 여전히 좋아하시는 그런 상품은 아파트고요. 그렇죠.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또 아파트죠. 네네. 특히 이제 종로 쪽에는 거의 그 신축이 현재 없고요. 거의 뭐 90% 이상이 주변에 굉장히 노후된 그런 네. 지역이 많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 종로 쪽을 가보시면은요, 보통 뭐 40년, 50년대 뭐 칼국수집이라든가 그런 노후된 사실 상가들도 굉장히 많죠. 많죠. 앞으로 정비를 많이 앞두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네. 특히 이제 대한민국 대표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네. 동대문역에 오늘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동대문역 주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임차 수요가 항상 끊이지 않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로를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타임머신을 타고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그럴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종로구 종로 5, 6가동은요.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동대문역을 지나 종로 5역까지 각각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강북의 대표적인 교통 중심지입니다. 특히 광장시장과 방산시장, 중부시장 등 큰 규모의 재래시장들이 모여있는 데다 대형 상권지인 동대문과 명동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권 상인들을 비롯해서 종로 업무지구 대기업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 임대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미공병단 부지 개발, 세운상과 개발과 같은 도심 재생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노후된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종로 5, 6가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로 5, 6가동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눈여겨봐야 될지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역시 이제 더블 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매물인데요. 네. 이제 지금 1호선과 4호선 동대문역을 도보 5분에서 6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 거리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네네. 현재 그 전용 면적은요, 약 20.87제곱미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평수 따라서 전용 면적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네. 또 가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평수는 약 10평에서 12평으로 2인 거주를 위한
있는 그런 투룸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지상 15층에서 16층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매매가가 3억 3,500만 원부터 3억 5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투자 시에 약 3,8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충분히 5천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으시면은 네. 그 안에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대문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투룸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종로에 사실 신축 아파트 상당히 궁금한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신축 아파트 상당히 궁금하신데 신축 네네.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에도 현장 임장을 다 나오셔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주변을 한 바퀴씩은 다 돌아보시죠. 네. 그러면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교통 요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동산 가격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네. 현재 그 종로 5가역에서는 도보 한 4분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네. 동대문역에서 약 도보 5분에서 6분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지금 이 주변이 거의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네. 이 아파트 역시도 지금 상업지역 내에 지금 건축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1호선의 뭐 종로 5가역뿐만 아니라 도보 500m 정도 안에 뭐 2호선이나 뭐 3호선 그리고 6호선까지도 모두 그 지하철 노선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서울 전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네. 그런 도로마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대문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이곳은 이제 오피스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24시간 유동 인구가 이제 풀로 넘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임차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이제 공실료 문제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임차 수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또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하죠. 특히 이제 주변에 이제 각종 지자체, 뭐 행정청인 뭐 이런 관리청 역시 많이 또 밀집을 해 있고요. 그렇죠. 또 뭐 서울대 병원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그 간호원 분들하고 그리고 그 인턴 분들 수요로 뭐 3분의 1 정도는 찬다.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입지라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역시 또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임차를 또 쉽게 수월하게 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여기에 뭐 서울시의 이제 어떤 대표적 또 명소를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청계천 거리는 이제 요즘 최근에들 아마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보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그 쾌적한 녹지 환경 그리고 이런 숲세권까지 갖춰진 숲세권, 물세권 다 갖춰진 이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 희소성이 높은 종로의 입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종로 요즘 이 노후된 주택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 도심 재생 뭐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개발 호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 종로는요, 지금 30년 이상 된 그런 노후된 주택들이 약 90%를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군요. 하지만 이제 도심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쉽지는 또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심 4대문 안에서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이 이 종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런 뭐 여기 서울뿐만 아니라 뭐 외국의 선진국에도요. 어떤 도심부 중앙에 이제 부는 이런 바람은 어떤 이런 재정비, 리모델링 바람은 부는 것은 이제 상당히 어떤 선진국에서도 그렇죠. 지금 흔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개발 사업이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주변에 낙후된 지역들의 주거와 업무 기능으로 깔끔하게 이제 계속 탈바꿈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종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율곡로 제1종 지구 단위 사업 뭐 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율곡로가 사실 이제 한 20년 만에 상당히 이제 노후된 그런 도로를 갖고 있고 상당히 좀 폭도 굉장히 작죠. 이런 곳을 재정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이 안에 이제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세운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제 종로를 보시는 지금 이유가 이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세운상가는 뭐 개발이 될 것이고요. 이 부지가 현재 그 연면적의 약 30만 제곱미터 정도를 개발을 할 건데요. 이곳에 이제 복합시설이 이제 계속 들어오게 돼 있죠. 호텔이 들어올 거고요. 네.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오피스도 들어오게 될 거고 쇼핑문화센터 들어오게 되면서 네네네. 어떤 그 복합 문화 판매 시설들이 이제 모두 밀집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 건물 하나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넓은 부지를 개발하게 되면서 주변 환경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되겠죠. 네네. 이러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역적인 가치를 보고 또 투자를 또 들어가시는 그런 부분이 또 되겠습니다. 특히 또 국립의료원 부지, 미 공병단 부지 이런 부지들이 이제 이전을 또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곳에도 이제 굉장히 넓은 부지죠. 이 어떤 그 대규모 이런 유유지를 그냥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이곳에도 계속 이제 공사를 하겠다. 네. 복합 모를 만들고 어떤 개발 사업을 하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요, 동대문 시장, 동대문역 주변으로도 많은 그 상인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활발히 또 하고 있는 곳이죠. 네. 현재 약 뭐 15만 명의 그런 상주 인구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약 3만 5천여 개의 그 점포, 지금은 더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점포가 있는 데다가 어떤 그 동대문 패션타운은 뭐 전국에서도 올라오고 외국에서도 관광차 오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그 유효소 그 유동 인구들이 상당히 넘치는 곳인데요. 네네. 이곳에 그 패션도 허브타운이 또 들어오게 돼 있죠. 네네. 더 좋게 만들고요. 더 주변 환경을 더 깔끔하게 만들고 관광지로서의 그런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자리 시너지 효과를 우리는 또 상상을 또 해볼 수 있겠다. 고용 창출의 효과 이런 점을 또 생각을 해보신다면 주변에 어떤 그 일자리 이런 수요는 더욱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서울 도심 중에서는 뭐 1, 2세대가 거의 이 종로 도심 안에 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임차 수요는 이 부분에서도 걱정하실 게 또 없을 게고요. 어떤 그 탄탄하고 안정적인 수요 그것 때문에 전월세가 항상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역이 매매가도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우리는 또 그 모습을 보고 또 매매가 올라가는 그런 성격을 보고 또 투자를 들어가시는 거고요. 어떤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생각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 이 종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대문은 뭐 패션 타운의 허브 역할로서 좀 발전을 그렇게 좀 화려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인사동과 또 안국, 뭐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그 결을 좀 유지를 하면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정부에서 재정비 사업을 같이 해야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페인트 칠을 해도 네. 정부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그런지 그 예전의 것을 지키면서 그 예전에 그 전통적인 것을 이렇게 쫙 결을 지키면서 나가는 게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커피숍을 하나 하더라도 종로에서는 또 뭐 별다방 같은 경우도 한글로 적혀 있는 모습이 네, 상당히 그 외국인들이 봤을 때 좀 재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종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로의 투룸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시세를 또 들으시면은 여기 지금 뭐 다세대나 빌라 가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아파트인데 이 가격밖에 안 해?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귀한 또 소형 아파트죠. 네. 우리가 투자자들이 또 많이 찾으시는 그런 아파트고요. 네. 또 신축입니다. 현재 그 1년 정도 후에 또 들어올 예정인데요. 지금 가격이 3억 3,500만 원부터 3억 5천만 원까지 현재 형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임대 보증금을 저희가 이제 2억 9,700에서 한 3억 1천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저희가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저희가 보수적으로 충분히 잡아도 5천만 원 정도면 그 안에 다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전세를 이제 저희가 맞춰드릴 예정입니다. 실투자 금액이 아파트라서 네. 지금 집이 있으신 상태에서는 대출이 좀 어려우시겠죠. 네네. 하지만 자녀분들이 뭐 무주택 입장에서 사신다면은 대출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투자금이 약 1억 5천 정도 준비하시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로구 종로 5, 6가동 투룸 아파트 시세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예상하고요. 전세 임대시 실투자 금액 3,800에서 4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1억 5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로에서 투룸 아파트를 볼 때 또 주의할 점 있나요?
네, 저희가 아파트는 뭐 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 하지만 이제 오늘 동 같은 경우 약 10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2개의 동으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네. 역에서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네. 관리 체계가 확실히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이제 투자에 있어서 내가 크게 손이 가지 않는 이런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좀 관리 세대가 좀 많은 세대 네. 수가 많고 관리 체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이런 곳을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 세대에서는 거의 그 코너변에 지금 입지를 해 있기 때문에요. 네네. 층이 낮은 층이어도 거의 주변이 답답하지 않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네네. 고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 도심에서는 사실 건물과 건물이 막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네. 거의 앞에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 네.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뭐 방송으로만 충분히 전화 상담으로만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꼭 임장을 나오셔서 주변을 네.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길 대부도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본인의 예산을 좀 냉정하게 따지시고 그다음에 또 물건도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현 전문가와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시고 준비하십시오. Ready, action!